이제 이 이야기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김한길이라더라. 근데 김한길은 아니라고 적극 그러니까 부정하고 있죠. 손발이 안 맞아. 야, 뭐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믿어줘야죠. 뭘 어쩌겠습니까? 뭐 본인이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인요한이 임명됐을 때 우리 방송에 이야기했잖아요. 김한길한테 먼저 오퍼가 갔다고. 김한길은 내가 그런 거 할 짬밥이요? 요한이한테 연락해봐. 그랬을 가능성 있어 보이잖아요. 김요한 위원장도 나이가 꽤 많아 보이던데 그 김한길은 도대체 몇 살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다들. 인요한은 59년생이네요. 그러면은 65세? 네, 김한길은 53년생입니다. 그러면 7. 자, 그 민들레의 유튜브 채널에서 썸네일 이렇게 써놨더라고. 한국을 사랑하나 잘 모르는 인요한 씨에게 복잔치. 혁신위원장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사람은 좋아 보여. 서가번 전 의원, 순천 불알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람은 좋답니다. 문제는 전라도를 팔아먹는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수국골통. 또 어떤 게 있냐면 미국 사람들의 시각, 한국 사람들이 미개해, 우월의식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한국 의료 민영화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건강보험 안 좋아 이런 의식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개신교인으로서 성경 말씀 안 들으면 에이즈 걸린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지는 좋은데 실제로 보면 알맹이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인요한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같이 일해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방송 욕심도 있고 방송 감각도 좋고 재밌기도 하고 내용도 많아서 하여튼 이렇게 방송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치인으로서 이게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 등장하는 패널이나 캐릭터로서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 컨텐츠를 가지고 정치에 써먹을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정치평론도요. 역사를 아는 사람이 잘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 야, 1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랑 똑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단편적으로 정치평론을 할 때 단편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김건희와 김승희가 서로 사귀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거를 확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정치평론의 단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평론하면 빵점짜리라고. 뭐냐면 그 과정에 이르는 어떤 논리랄까 이런 것들이 더 충만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내 입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인요한 같은 사람의 혁신의 개념이 뭔지도 모른 채 들어와가지고 혁신위원장이라고 앉아있는 게 혁신인 거야. 쉽게 표현하면 예고편이 다인 거예요. 네. 인요한 같은 캐릭터가 그런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파란 눈의 관종. 그러니까 저는 파란 눈의 관종도 좋고 뭐 외국인 어떤 그 외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귀화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저는 인요한 씨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좀 걱정, 의심되는 지점이 이중국적자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대째에 걸쳐서 그러니까 인요한 씨 아들까지 자녀까지 4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데 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국 국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국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갈 때 한국인으로서 미국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대로 지금 이중국적이라는 혜택을 계속 가지고 오면서 미국 갈 때는 미국 사람 혜택을 하고 한국 올 때는 한국인으로 혜택을 받고 이 양쪽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인요한은 본인이 완전히 백인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아직까지는 휴전 국가예요.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인과 가족들에게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가장 먼저 탈출할 수 있는 그것도 생기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시대적 데자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뭐 KK를 민비에 비유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민비가 할 때 고종 때 지어진 게 제중원 지금의 세브란스입니다. 근데 이제 인요한이 지금 세브란스 교수잖아요.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 인요한이 지금 3대째인데 맨 처음에 이제 한국에 조선에 도착을 했을 때가 1895년 을미사변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비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들어온 이 세대 가족이라고 볼 수 있지도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시 민비의 혜택을 입고 뭐 이런 아니 건가요? 이제 마무리해야죠. 네. 아니 재밌는 TMI 감사합니다. 네. 이거 마차임의 매력이지. 그런 일이 있었어? 타임루프. 나 생각지도 못한 거. 근데 이제 김한길과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보면 김한길하고 지금 인요한이 친해진 게 저 채널A 프로그램이라는 거잖아요. 뭐 길길이 다시 산다? 네. 그러니까 길길이가 뭐냐면 김한길, 최명길. 거기에 지금 저 인요한이 가서 친해지면서 이제 저 호영호지하는 사이가 됐다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보도가 나왔죠. 국민의힘 메시지인 인요한, 김한길과 엄청나게 친해 매일 통화한다. 그걸 김한길이 눈치 없는 새끼. 우리는 알고 지낸 지 몇 년 안 됐는데 통화 몇 번 안 했어. 어느 게 제대로 된 보도일까요? 그 평소에 어떤 그 관종의 욕망을 봤을 때 이렇게 김한길과 매일 통화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하는데 그 정도면 매일 통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로 말한 거 아닐까요?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 이 건으로 매일 통화했겠죠. 어쨌건 인요한 캐릭터는요 여러분들 보시기에요. 내가 사람 많이 봤나 보고 별걸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 패널 중에서도 관종형이 있어요. 그 관종형의 패널들이 어떤 사람들은 패널인데 관종형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녹아드는 사람이 있고 관종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종형은 필연적으로 자기 아우라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내 이득이지 그게. 그러니까 인요한은 일단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삼고 처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혁신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관종형 스타일은 자기가 손해보는 짓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곧 사퇴한다는 건가요? 그런 뜻인가요? 뭐 손해를 볼 일이 있으면 네. 국민의힘이 뭐 나를 혁신위원장으로 데려가더니 결국에는 결국 이런 짓을 했다 같은 그 이야기 나올 게 분명하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혁신위원회를 최소한다. 해서 뭐 최장 2달 정도는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혁신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내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내가 이런 비판을 들으려고 그 살아온 삶이 아니다 하면서 사퇴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건 지금 혁신은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짓이고 뭘 바꾸겠어 이걸로 공천 룰을 바꾼다고 한들 얘네들 지금 혁신위원장이 들어올 위치가 아닌 지점에다가 바지 혁신위원장을 말뚝을 박아놓은 거예요. 뭘 도출할 수 있겠어요. 일단 급했다 이거지. 보궐선거 참패하고 나니까 아무 의미 없고요. 지금 현재 진짜 중요한 건 이준석이 나가느냐 한동훈이 들어오느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공범이란 말이에요. 지지율 떨어뜨린 공범 중에 하나야. 네. 자웅동체에 가까워. 근데 얘네들 지지율 떨어진 것 중에 몇 %는 이준석을 탄압한 것도 있어. 그럼 이준석 나가고 한동훈이가 들어오면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갑니까? 근데 올라갈 거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응원해줘야죠. 국민들은요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의 당원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요. 그냥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생각해. 맞아. 당원으로 가입한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냐고. 문제는 이준석을 지지하거나 한 줌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는 이준석 좋아하는데 윤석열은 좀 모자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준석 나가면 그때 누가 그랬지? 국민의힘 그 대변인 중에 한 명이 그랬지? 이준석 나가면 지지율 올라간다고. 네, 3, 4% 오를 거라고. 불가능한 거예요. 네.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준석이 사악한 놈이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이 이준석이에요. 근데 저 사진을 편집한 기자는 이준석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한동훈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건지 헷갈리네요. 누구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길래. 좀 매기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준석의 눈물의 기자회견 보니까 다시 생각나는데 안경 안 써본 사람이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 있잖아요. 뭐. 눈물을 흘리는데 렌즈를 닦으려고 하는. 눈물이 튀었나 보지 이것들아. 자, 결국 재밌어진 게 어제 이준석이 키를 잡았어요. 미디어 토마토 때문에.
신당을 나는 윤석열이 신당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 하나 만드는 건 쉽지 않고요. 이미 만들어진 국민의힘 고쳤으면 되지.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지. 윤석열 신당설이 나왔을 때 원인을 생각해야 돼요. 국민의힘에 밖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윤석열, 비윤석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 윤석열을 아직도 자기네 당 대통령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신당을 만들어 나가면 근데 윤석열이 그럴 머리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게 신당 하나 창당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야, 거기다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윤석열 사당화 돼 있는데 왜 나갑니까? 자기가 그래서 윤석열 신당과 이준석 신당을 지지율을 비교해 봤더니 윤석열 신당은 14.2, 유승민 이준석 신당은 17.7이면 이게 의문의 윤석열 1패예요. 진짜 저거 발표되고 나서 진짜 창피했을 겁니다. 특히나 유승민, 이준석이 굉장히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등장하면은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파워가 있다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굉장히 기분 좋겠네요. 아니 이런 것도 있어요.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 중에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이간질하기 위해서 난 국민의힘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건 사실은 선거 때는 큰 의미가 없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윤석열 신당하고 그 격차를 보시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다만 민주당 지지율이 일부 빠지더라도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갉아먹으면 수도권 같은 데서는 대재앙급이 일어나는 거니까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건데 문제는 저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이 갖고 있는 생각이요. 윤석열을 진짜로 우리 당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것도 포함을 하면 봐야 돼요. 지금 현직 여당 출신 대통령이 당을 깨고 나갔는데 안 따라오잖아. 실제로는 19%가 국민의힘이 남아있잖아요. 이 여론의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고 보는 거지. 자, 어쨌건 국민의힘 혁신쇼 한번 하시고요. 달라질 건 하나도 없고 다시 도로 새누리당 되고요. 새누리당도 아니야. 그보다 더 나빠 지금. 그냥 윤석열 사당만 되는 거잖아요. 의미 없다. 지지율 안 올 것이다. 그러면 이 과정을 가다 보면은 참다 못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기현 바꾸라는 이야기 나온다. 여기까지.